안녕하세요. 저희는 경희대학교 자율전공학부 홍보대사 자몽입니다. 저는 자율전공학부 글로벌 리더 전공 2, 3학번 이은지. 저는 정보 디스플레이학과 23학번 김선호. 저는 경영학과 2, 3학번 유채원입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처음으로 경희대학교 그리고 자율전공학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수험생 여러분들을 위해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볼 주제는 바로 소속 변경한 자전인들의 학교 생활입니다. 지난번에 올렸던 자율전공학부 소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율전공학부 학생들은 1학년이 끝나면 전공 선택을 하여 소속 변경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자전 학생들은 글로벌 리더 전공, 경영학과, 회계세무학과, 정보 디스플레이학과로 소속 변경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 네 가지 전공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소속 변경 이후에 어떤 학교 생활을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작년의 경우 문과 학생들은 글로벌 리더 전공, 이과 학생들은 정보 디스플레이학과로 가장 많이 소속 변경을 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빅데이터 영학과, 경영학과, 회계세무학과 순으로 소속 변경을 했어요. 하지만 이러한 통계는 매년 학우들의 성향 그리고 분위기마다 다르고 특히 2025학년도 입학생부터는 미래정보 디스플레이 학부로의 소속 변경이 제한된다는 점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글로벌 리더 전공은 법학을 바탕으로 다양한 학과의 수업들을 자신만의 커리큘럼으로 만들어서 수강을 할 수 있는 전공인데요. 그래서 1학년 때 법학개론을 시작으로 해서 민법 총칙, 형법 총론, 채권법 총론, 강론 등등 이런 다양한 법학 과목을 수강을 하고요. 경제학 원론, 미디어 윤리 법제, 사회학 원론, 회계 원리 이런 다른 과의 수업도 정말 많이 수강을 할 수 있습니다. 자율전공학부 커리큘럼에는 다른 학과의 전공 과목이어도 자전의 전공 과목으로 인정을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자유로운 트랙 과정, 복수 전공 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에요. 저는 이번 학기 경영학과에서 전공 과목으로 마케팅 원론, 조직행동론, 경영통계학, 책임경영 이렇게 총 4가지 과목을 수강했는데요. 조직행동론이라는 과목에서는 직장 내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정서와 태도, 또 만족도와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배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조직행동론의 과목이 고등학생 때 제가 흥미를 가졌던 심리학과도 비슷한 결을 가졌다고 생각해서 공부할 때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또 2학기 때는 생산운영관리 그리고 재무관리 이 2가지 과목을 수강할 예정입니다. 정디의 경우 기초 과목인 화학, 물리학, 수학부터 디스플레이 실무에 이용한 회로이론, 디스플레이 시스템과 같은 디스플레이 학과, 여타 여러 다른 실험 수업들까지 폭넓은 이공계 관련 수업을 듣게 됩니다. 한 가지 전공만 파는 여타 이공계 학과들과 달리 정디과는 좀 폭넓은 이공계 과목들을 전부 수강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지만 동시에 그만큼의 학습량 증대와 그리고 본인과 조금은 맞지 않는 그런 과목들도 수강해야 된다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특히 정보 디스플레이 학과에서는 물리학을 좀 기초 토대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혹시 본인이 좀 물리학에 좀 약점이 있거나 물리가 좀 하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한 번 더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글로벌 리더 전공이지만 회계세무학과까지 함께 소개를 계속 드릴 텐데요. 회계세무학과의 경우에는 2, 4학번 기준으로 전공 기초로 회계원리, 경영통계학, 경영학원론, 책임경영을 듣고 전공 필수 수업을 듣게 되는데요. 회계 과목군에 해당하는 관리회계원, 재무회계원 2 등을 듣게 되고 경영과목군에 해당하는 마케팅원론, 재무관리, 경영정보 시스템 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전공 선택 과목으로는 회계 과목군에서 15학점 이상, 그리고 경영 과목군에서 12학점 이상 등을 각각 이수하게 되는데 회계 과목 전선으로는 세법 총론, 고급 회계, 그리고 회계 감사, 회사법 등이 있다고 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글로벌 리더 전공은 법학을 바탕으로 다양한 학문을 접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법조계, 그래서 로스쿨을 통한 법조계를 진로로 희망하는 학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 또한 지금은 법조계를 염두에 두고 있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아니더라도 글로벌 리더 전공에는 5개의 트랙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진로를 탐색할 수 있기 때문에 제 진로에 있어서 법조계 이외에도 다양한 길을 열어두고 싶어서 글로벌 리더 전공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공 선택 당시에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요. 한마디로 정리해서 말하자면 저는 하고 싶은 일을 찾고자 경영학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 전공 중에서도 회계세무학과와 경영학과 이렇게 두 가지 학과를 두고 오랜 시간 고민을 했는데요. 결국 회계세무학과를 선택하지 않았던 이유는 CPA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회계세무학과를 선택하게 되면 대부분의 많은 학생들이 CPA를 준비하게 되고 이 수험 기간이 최소 3년에서 대개 4년으로 굉장히 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회계사가 제가 꿈꾸는 직업인가와 관련한 질문에서 쉽게 판단하기 어려웠고 또 제가 좋아하는 과목을 3년 공부하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저는 당시에 회계 원리를 수강하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회계 과목에 대한 애정과 확신이 부족했습니다. 단순히 전문직의 가치와 금전적인 이득이 오랜 시간 긴 수험 생활의 버팀목이 되기에는 저에게 조금 부족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만일 제가 나중에 회계사가 되고 싶어지더라도 경영학과에서도 충분히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고 제가 좋아하는 분야를 찾고자 경영학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정디과의 경우 이공계 전공 중에 실무에 관련된 수업을 가장 많이 들을 수 있고 디스플레이 업계가 현재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부 디스플레이 학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디스플레이라는 소재가 지금 우리 일상 전반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것들을 보고 정부 디스플레이 학과를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몽의 회계세무학과 친구들은 1학년 때 법학개론과 회계원리라는 두 가지 과목을 듣고 난 후에 법학보다 회계 과목이 더 잘 맞는다고 느낀 것이 가장 컸다고 하는데요. 한 자몽이는 공부를 하다 보니까 법학보다는 회계원리에 더 흥미가 생겼고 자신이 배운 이론으로 문제를 풀고 또 숫자가 딱 맞아떨어질 때 가장 즐거웠다고 합니다. 또 상대적으로 발표와 팀플이 많은 경영학과보다는 혼자 공부하고 시험 치는 과목이 대부분인 회계세무학과를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고 해요. 무엇보다도 공인회계사 시험 CPA에 도전할 의지를 가지고 회계세무학과를 선택하는 학우들이 가장 많습니다. 글로벌 리더 전공의 경우에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로스쿨 진학을 통해서 법조계에 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학우들이 가장 많은데요. 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꼭 변호사, 검사, 판사가 아니더라도 법학이라는 학문을 필요로 하는 곳들 또한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법학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진출을 하기도 합니다. 또는 공무원 시험, 노무사 이런 각종 고시 준비를 하시기도 하고 일반 회사에 취직을 하기도 하고 창업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글로벌 리더 전공은 굉장히 다양한 분야로 진출을 많이 하신다는 점이 특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영학과에서는 주로 기업체에 취직하게 된다면 일반적으로 많이 아시는 마케팅, 영업, 인사, 컨설팅과 같은 분야가 있고요. 금융권 분야로는 은행, 증권사, 자산관리 이렇게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금융권은 일반 기업체보다 초봉이 조금 더 높다고 하더라고요. 또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세무사, 회계사처럼 전문직으로 진출하거나 흔하지는 않지만 대학원에 진학해서 더 깊게 학문을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스타트업이나 창업을 준비하는 등 정말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디과의 경우 주로 크게 세 가지 진로로 나눠지는데 고분자 재료, 디스플레이, 회로 설계가 대표적입니다. 대표적으로 삼성 디스플레이나 LG 디스플레이 같은 누구나 들어봤을 것 같은 그런 기업들뿐만 아니라 여타 다른 디스플레이학 어떤 전공 지식이 필요한 기업들에게도 다양한 분야로 다양한 방법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공기업이나 자동차학 분야 그리고 이공계학 관련 마케팅 분야로도 자신의 진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회계세무학과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 공인회계사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공부를 합니다. 경희대학교 회계세무학과에는 공인회계사 준비반인 청년제가 운영되고 있어서 많은 학생들이 도전을 하고요. 만약에 합격을 한다면 회계법인에 들어가고 금융감독원이나 감사원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공인회계사를 준비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공인회계사를 준비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무사 시험을 보거나 기업의 회계재무팀 등에 취업을 하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글로벌 리더 전공을 선택한 학우들은 1학년 때와 동일하게 자율전공학부 소속이기 때문에 1학년 때 들어갔던 자전 동아리나 학생회에서 계속 활동을 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자전에서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한 편인데요.
저는 자율전공학부 홍보대사 자몽, 그리고 자율전공학부 축구 동아리 에미넌스, 그리고 자율전공학부 학생회, 그리고 자전 글로벌 리더 전공 학생회까지 총 4가지 활동을 작년에 이어서 쭉 하고 있습니다. 2학년이 되고 난 후에는 중앙동아리 등에 들어가서 다른 활동을 하시는 학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원래 저는 새로운 곳에 소속되어 새롭게 적응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지만 다양한 경험을 해보기로 다짐하고 경영학과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 다짐을 실천하고자 용기를 내서 경영학회라는 동아리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적응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학회를 통해 좋은 사람을 만나고 학문적으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합니다. 동아리를 통해서 좋은 인연을 만나기도 하고 처음부터 PPT를 디자인하는 것과 같이 강의에서는 배우지 못했던 영역을 새롭게 시도해보기도 하고 강의에서 배운 이론을 토대로 기업을 분석하는 등 학회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이공계학과가 마찬가지겠지만 학회 같은 경우는 사실상 외부 활동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높은 학점만으로 다른 학과들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인 취업이 가능하며 그래서 더욱 좀 학점 경쟁이 심해지기도 합니다. 주로 다들 진학하고 싶은 분야의 교수님의 랩실에 들어가서 활동하거나 KIDS라는 디스플레이 학교 혹은 여타 다른 관련 박람회 등에 참여하여 학교 활동과 외부 활동을 이해합니다. 동아리는 저 같은 경우 축구 동아리랑 스터디 친목 동아리에 들어가서 학과 사람들이랑 좀 친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선배분들한테 필요한 정보도 얻고 그런 식으로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필수는 아닙니다. 자신의 가치관이나 성향 등이 있을 것이고 또 본인이 지향하는 학교 생활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학교 생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속 변경을 하고 나서 변경한 학과의 동아리나 학회를 들어가는 것은 정말 사바사인 것 같아요. 한 친구는 자전에서 회계세무학과로 같이 소속 변경한 동기와 같이 수업도 듣고 자주 만난다고 합니다. 또 자전 출신 회계세무학과 선배들이 꽤 있기 때문에 선배님들과 밥약도 하며 많이 물어보면서 정보를 받기도 한다고 해요. 실제로 자전에서 회계세무학과로 소속 변경을 하고 공인회계사가 되신 분들 또는 공부를 하고 계신 분들, 학교를 계속 다니고 계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혹은 회계세무학과의 과 동아리나 학생회에 들어가서 과 생활을 할 수도 있는데요. 축구, 농구, 학술 동아리가 개설되어 있어서 친목이나 학술 등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아가지고 활동을 하는 학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우선 그대로 글로벌 리더 전공을 선택한 친구들과는 같은 전공 수업을 듣고 같은 분야의 내용을 공부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교류를 하고 친하게 지내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학기에 채권법 총론 스터디 활동을 하면서 다른 학우들과 공부도 하고 친목도 하면서 즐겁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여기 채원이나 선우처럼 다른 과로 소속 변경을 한 경우라도 자전의 전공 필수 선택 과목과 다른 주요 학과의 전공 과목이 겹치는 경우가 있어서 운이 좋으면 수업도 같이 듣기 때문에 딱히 멀어지지 않고 잘 지내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이렇게 동아리를 함께 하거나 작년에 이어서 자연스럽게 놀고 만나다 보면 계속 친한 친구 관계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저도 소속 변경을 했지만 여전히 가깝게 지냅니다. 아무래도 대학에서 가장 먼저 만나 오래된 인연이기 때문에 더 애틋한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글로벌 리더 전공을 택하는 학생들을 제외하고 모든 학생이 다른 과로 옮겨가기 때문에 제 주변에 소속 변경을 했던 동기들이 모두 비슷한 적응의 문제를 겪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럴 때 더 서로의 버팀목이 되고 심적으로 더 많이 의지할 수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동아리도 앞서 말한 경영학회뿐만 아니라 자율전공학부의 동아리 여기 자몽과 축구 동아리 에미넌스에서도 활동하면서 자율전공학부에서 인연을 여전히 소중히 하고 있습니다. 25학년도부터 정보 디스플레이 학과에서 미래 정보 디스플레이 학부로 개편이 되면서 자율전공학부에서 더 이상 정디과로 소속 변경을 할 수가 없지만 지금까지는 많이들 정보 디스플레이 학과로 소속 변경을 했기 때문에 같이 소속 변경한 학생들과 특히 더 많이 교류하고 친하게 지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2학년 때에도 제가 지금 속해 있는 자본과 같이 자전의 여러 동아리에서들도 계속해서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자전 학생들과도 계속해서 관계를 친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모든 소속 변경을 한 친구들이 그렇듯 이제 회사 친구들도 자몽, 다른 동아리 활동 등으로 동기 후배들을 자주 그리고 새롭게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세무학과와 같은 경영대학으로 소속 변경을 한 동기들과는 몇몇 전공 수업에서 수업을 같이 듣기도 하고 팀플을 같이 하기도 한다고 해요.
소속 변경을 한 자전 학우들은 서로를 학교에서 만나면 유독 더 반갑고 고향에 돌아온 느낌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소속 변경 후 자율전공학부 학생들은 어떤 학교 생활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사실 자율전공학부를 고민하는 많은 학생들 중에서 소속 변경 이후의 학교 생활 때문에 조금 고민을 하기도 하고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되기도 하시는 학생분들이 꽤 있으실 텐데요. 그런 학생분들을 위해서 저의 경험들과 어떤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유익하고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제가 경영학과를 선택했던 이유를 다시금 되새길 수 있고 경희대학교 자율전공학부를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정말 의미 있었습니다. 네, 이제 내년부터 무전공제로 자율전공학부가 확대 모집을 하게 되면서 많은 학생분들이 자율전공학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영상이 다양한 학교와 학과를 고민하고 있는 수험생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안녕.